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유동자산 파트 항목에서 매출 채권과 대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매출 채권과 대손에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이 대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손은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라고 하는데, 대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처음 학습하실 때는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저희가 학습을 진행했었고, 이번 시간 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대손이라는 게 무엇인가? 방금 간단하게 대손은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대손이 무엇이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관련된 전체적인 회계 처리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대손이란 일반적으로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 같은 채권이 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대손은 외상 매출 받으름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외상 매출 받으름에 매출 채권이 대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맞지만 그 이외에도 대손이 발생 가능한 항목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러한 채권이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 채권이 있는데 거래처의 파산 등등의 이유로 거래처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이건 플러스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개념이죠. 손해, 대손, 큰 손해, 많은 손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대손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정리가 조금 필요하시고요. 대손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채권이 존재하고 이 채권을 가급적이면 단시간에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들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손이라고 하는 건 거래처가 파산이 되거나 부도, 강제 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실제로 받을 수 없을 때 대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이론상에서 대손보다 향후 여러분들이 세법 관련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대손 세액공제 관련된 세법 쪽에서 대손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대손에 관련된 추가적인 개정은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있는데요. 먼저 대손상각비는 채권이 대손 발생했을 때 처리되는 일반적인 비용 계정입니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 대손상각비라고 하고요.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에, 이 대손 예상에 못 받는다가 아니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금액을 채권에 대한 차감 형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실제로 못 받게 되었을 때 비용 처리하기 위한 계정의 대손 상각비가 있고,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대손의 예상액에 관련된 계정이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요. 이 대손 충당금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결산이라는 걸 할 때 12월 31일이죠. 결산할 때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 잔액이 얼마이다.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은 2%를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대부분 1%의 비율을 가지고 대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재무상태를 저희가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 보다시피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 계정이 4천만 원 있다. 그런데 그 외상매출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받으름에 대해서도 차감 계정으로 있을 수 있는데, 4천만 원의 채권 중에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40만 원 있다라고 한다면 이 4천만 원 중에 1%에 해당하는 40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 대손충당금은
마이너스 계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4천만 원의 외상매출금 중에 40만 원은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게 되는 외상매출금의 채권 잔액은 4천에서 40만 원을 차감한 3,960만 원이 되고요. 이게 결산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산 이후에 외상매출금 회수 가능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결산을 통한 재무상태표는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 혹은 외상매출 받으름이라 부르는데 이 매출채권이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다. 혹은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이 대손 발생해 자 외상매출 받으름이 매출채권이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많이 보셨죠? 근데 이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이 뭐 있느냐? 외상매출 받으름 말고도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많습니다. 뭐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미수금은 돈을 못 받은 거죠. 대여금 돈 빌려준 거예요. 선급금, 계약금 지급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걸 우리는 기타 채권, 매출 채권 이외에 기타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들이 대손 발생했을 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매출 채권이 대손 발생하게 되면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을 쓰고요. 매출 채권 이외의 계정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보편적이다라고 한다면 매출채권 이외에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등이 대손 발생하면 대손상각비 대신 기타의 앞에 기타라는 게 붙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차이점이 대손상각비를 우리는 판매, 관리비, 영업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비용 자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손상각비와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해서 달리해서 처리하셔야 된다. 실무적으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보다는 이 대손상각비가 실제로는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손은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처리도 중요하지만 결산할 때 채권 잔액에 대해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회계 처리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상각비의 기본적인 개념과 대손 충당금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일단 정리해 주시고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대손 충당금 설정부터 먼저 한번 만나볼 건데 결산은 12월 31일 날 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대손은 채권 잔액 비율법 다시 하기해서 채권의 잔액을 확인하고 그 잔액 일정 비율 조금 전 우리는 대손에 대해서 1% 설정한다라고 했고요. 이걸 우리는 보충법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말 채권 잔액에 우리가 못 받을 것 같다라는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해서 처리한다. 어렵다 그죠? 말로 풀어놓으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은 언제 하느냐, 즉 언제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산의 차감 계정을 만들어 내냐라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4천만 원 있고요. 그 중에 4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이 3,960이다. 이런 재무상태표 구조를 보셨는데 바로 이 대손 충당금을 언제 설정하냐, 어느 기준에서 충당금 돈을 만드냐라는 건데 이는 결산 때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산 때 대손 추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못 받을 것 같은 돈 거기에서 충당금 잔액을 차감을 하게 되는데 이 추산액은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 기말에 있는 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 1%의 금액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해낸 대손 추산액이라는 금액이 있고요. 이 금액과 대손 충당금의 금액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첫째
대손 추산액이 내가 100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대손 충당금, 우리 회사가 대손 충당금 이미 60원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부족한 돈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40원이 부족합니다. 100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대손 충당금 60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40원이 부족하니까 40원을 추가로 분기한다. 그걸 보충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대손 추산액 100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미 충당금이 120원이 있습니다.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추산액이 충당금보다 작을 때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대손 추산액과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대손 추산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보다 뭐하다? 크다. 앞서 말한 첫 번째 경우를 말하겠죠. 반대로 대손 추산액을 계산했는데 이 금액이 충당금보다 잔액이 더 크다. 잔액보다 작다. 그 말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훨씬 더 크다. 이건 두 번째 경우를 말하겠죠. 자, 실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손 추산액은 기말 채권 잔액의 1%를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100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현재 충당금이 60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만큼 대손을 추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대손상각비란 비용을 통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란 항목으로 돈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을 마이너스하는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이고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외상 매출금 잔액에서 일정 비율을 못 받을 것 같다. 계산하니까 추산액이 100원이더라.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이미 우리가 비용 처리를 통해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충당금으로 설정해 놓은 돈이 60원 있다 라고 한다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더 설정할 수 있다. 추가로 더 비용 처리할 수 있다. 60원 있는 상태에서 100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40원의 대손상각비를 통해서 40원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겠죠. 이 회계처리를 하고 나면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되냐? 60원에서 100원으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보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대손 추산액이 100원이야. 나는 100원만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미 충당금이 120원 있다. 더 많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실제로 대손을 추가 설정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환입, 대손 충당금에 대한 환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120원 있으니까 추산액인 100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20원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대손 충당금을 줄이는데, 이 회계 처리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었느냐? 그렇죠. 120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원을 환입을 시키고 나면 결과론적으로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로 바뀌냐? 100원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라고 하는 건 추가로 저 돈을 충당금을 만들 거냐 아니면 더 많아서 환입을 시킬 거냐라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건 대손 추산액이죠. 이 추산액이 최종적인 금액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제로 들었는 거는 추산액이 100원인데 충당금이 60원 있어서 40원을 추가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충당금을 100원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도 추산액은 100원인데 120원 돈이 더 많더라 라는 거예요. 20원을 환입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만들었다? 100원이라는 충당금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대손 추산액이란 이 금액이 결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손은 결산 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추산액 계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예제는 바로 뒤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추산액에서 충당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추가 설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환입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과정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자면 대손 설정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결산을 할 때 12월 31일이죠. 12월 결산 시에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되고 대손율을 적용해서 몇 퍼센트요? 통장조 1%, 시험 문제는 2%가 나오기도 합니다. 1%를 적용을 해서 대손 추산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추산액을 다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이 이미 있다면 차감을 하셔야죠. 더 많다면 환입을 하셔야죠.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추가 설정액에 대한 회계 처리, 아니라면 초과액에 대한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결산 시점에 매출 채권 잔액이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대손율을 1%를 적용한다 라고 할 건데, 매출 채권의 잔액은 일반적으로 결산할 때 합계잔액산표, 합잔시나 아니면 재무상태표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대손 추산액은 채권 잔액인 5천만 원의 1%, 즉 50만 원을 내가 못 받을 것 같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1%인 50만 원만큼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합계잔액산표 봤을 때 외상매출금이라고 보입니다. 외상매출 잔액이 5천만 원이고 우리는 이 5천만 원에 대한 1%의 대손 처리를 할 건데, 외상매출에 대해서 기본적인 충당금이 이미 얼마가 존재해요? 22만 원이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이다? 나는 5천만 원 1% 대손 설정한다. 추산액이 50만 원인데 현재 우리 재무제표에, 결산 재무제표상에 혹은 합잔상에 대손 충당금이 22만 원 있으면 그 22만 원 금액을 뭘 하셔야 된다? 차감해야죠. 50만 원은 비용 처리할 수 있는데 22만 원이 이미 있다라면 28만 원에 대한 금액을 우리는 추가로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합잔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대손 충당금 계정에서도 장부에서도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추가되는 28만 원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 28만 원, 대손 충당금 28만 원으로 추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차대로 하셔야 되고 50만 원을 분기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의 추산액에서 이미 있는 충당금을 차감하시고 분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분계 전에 22만 원이란 충당금이 있었고요. 결산 분계를 통해서 28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이걸 우리는 앞서 보충법이다, 필요한 만큼은 추가한다 라는 거죠. 이 분계를 하게 되면 합계잔액산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합계잔액산표가 외상매출금의 금액은 변하진 않는데요. 아래쪽에 대손 충당금이 22만 원에서 28만 원이 추가돼서 50만 원, 이런 형태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 시에 대손 설정에서 채권의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고, 그 채권의 평가를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면 당기순이익을 조금 줄여서 세금을 작게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 대손 처리를 어마무시하게 임의의 금액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일반의 기업들은 1%라는 대손에 대한 한도가,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권의 금액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 전 대손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된 금액이 재무제표상에 합잔에 결산 후 금액으로 반영되게 되는데, 확인하셨듯이 우리는 결산 전에 충당금이 22만 원이 있었고요. 추가로 얼마를 계상했다? 28만 원을 계상해서 50만 원을 만들었는데, 반드시 대손은 이 전체적인 절차, 흐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보신 내용은 결산 시에 대손에 대한 설정, 추가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매출 채권이 대손 발생했을 때, 못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라는 걸 만나볼 건데, 대손이 한다는 말은 실제로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많이 당황하셨다. 못 받게 되는 걸 대손, 실제로 못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이 50만 원이 대손 발생했답니다. 두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대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대손 상각비를 통해서 모아놓는 돈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죠. 충당금이 20만 원 있다. 전년도 결산할 때 결산 작업을 통해서 충당금 20만 원을 만들어 뒀다. 이 상황과 두 번째, 안 했어. 네, 비용 처리도 안 하고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충당금 잔액이 없다. 두 가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요, 매출 채권, 외상 매출이나 받으름 50만 원이 감소하겠죠. 못 받게 됐으니까 무조건 대손 상각비다. 그거 아니고요. 무조건 상각비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있느냐, 대손 충당금이 있느냐, 충당금을 먼저 상계 처리하시고, 원래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있는 계정이니까 차변으로 상계 처리하고, 부족한 돈을 대손 상각비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대손 충당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상각비 처리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50만원의 채권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50만원보다 많아. 그러면 충당금을 50만원 줄이면서 상각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 대손 충당금 잔액은 실제 저희가 자격시험을 준비한다고 할 때, 야, 대손 발생했대. 충당금 잔액이 얼마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이론적인 시험에는 지금처럼 충당금 잔액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채권이 50만원 대손 발생했는데 충당금 잔액이 없대요. 그렇다면 매출채권 50만원 줄이면서 바로 차변에 뭐로 간다?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부터 상계시키지만 아니라면 대손 상각비로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관할까나 외상 매출 받으러움에 매출채권이 대손 발생하면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를 쓰지만 매출채권 이외에 외상 매출 받으림 이외에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나 선급금 이런 기타 채권이 대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을 쓰셔야 합니다.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건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기억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손 발생에 대한 회계 처리와 결산 시 대손 설정에 대한 회계 처리 비교한다면 누가 더 쉽다, 누가 더 어렵다 이런 분류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기출 예제 문제 하나 살펴보죠. 거래처가 파산됐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파산돼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서 대손 처리한다. 고민할 것 없이 대변은 전부 다 외상 매출금이 되죠. 50만 원, 1, 2, 3, 4번 다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꼭 필요한 거. 합계잔액 3표. 합잔에 봤을 때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더라? 20만 원 있더라. 지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20만 원을 미리 모아뒀었다라는 거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면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모아둔 돈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부족한 건 대손 상각비로 갑니다. 4번이 답이고요. 지금 이 회계 처리 전에 합계잔액 3표상에 대손 충당금이 20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회계 처리하고 나면 끝났다라고 한다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만 있는 걸 다 썼잖아요. 그러고 나면 잔액이 얼마가 되냐? 당연히 0원으로 합잔의 합계잔액 3표상의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건 대손이 발생했을 땐 충당금부터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결산 시 대손의 설정 그리고 실제로 못 받게 되는 대손의 발생 보셨다면 마지막 내용은요. 이 대손이 확정될 때 이거 못 받을 거다 라고 해서 대손에 대해서 이미 대손 충당금 상계 처리하고 비용 처리 다 했는데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 채권이 어떻게 다시 회수가 된대요. 자, 대손 처리했는데 그게 회수된다는 말은 대손 처리한 걸 어떻게 취소를 시켜야죠. 대손 처리한 걸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기업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손을 확정했어. 그냥 못 받아. 그래 못 받겠지. 못 받는다고 비용 처리했는데 향후 이 채권이 다시 회수가 된다면 그 거래를 취소시키기 위한 대손을 취소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 단기일 때, 전기일 때가 다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채권이 대손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라는 걸 하죠. 상각비 형태로. 그러면
비용은 단기 비용은 취소가 되지만 전기는 취소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비용은 수익은 자산 부채와 달리 2월 되는 게 아니죠. 비용 수익은 단기에 발생한 비용이나 수익은 결산 때 들어가면 반영되면 끝입니다. 2월의 개념은 없고요. 다만 자산, 부채, 자본은 2월 되기는 하죠. 그래서 단기에 발생했던 대손금은 붕괴를 취소 붕괴가 되지만 전기권은 비용이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걸 회수했다. 간단합니다.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걸 회수했다면 단기니까 대손 발생했을 때 붕괴를 역붕괴를 통해서 붕괴를 뒤집어서 취소를 시켜주셔야 된다. 그러나 단기가 아니라 전기 이전 거다. 이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 붕괴를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금액은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의 증가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계 처리가 단기보다 전기 거 회수가 쉬워요. 변수가 없는 거지. 단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처리했어. 그럼 거래처에서 야 미안해 라고 하고 돈을 돌려준다더라 라고 한다면 우린 회계 처리 편해야 되니까 가셨다가 내년에 다시 와라. 네. 내년에 1년 지나고 돌려주셔야 내가 회계 처리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 하셔도. 자,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손이 발생했는데 이걸 다시 회수한다. 단기 회수와 전기 회수가 다르다.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매출채권 5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다. 이건 대손 발생입니다. 실제로 못 받게 되었을 때는 대손에 대한 처리할 때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합계산액산표에 가보니까 다행히 대손 충당금이 조금 있더라. 얼마가요? 30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매출채권 50만 원을 줄이면서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상계 처리하죠. 충당금이 원래 30만 있었는데 이 충당금을 차변으로 상계시켜서 없앤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50만 원 못 받게 됐는데요. 충당금 30만 원 처리했으니까 차이난 20만 원은 뭐로 가면 된다? 대손 상각비로 가면 되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한 것 중에 50만원 대손 처리했는데 얼마를요? 40만원을 회수를 했답니다. 잠깐만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채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이 50만원 있는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요 40만원 돌려받았어. 근데 10만원을 못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회사가 대손 충당금이 30만원이 모아져 있다면 10만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전체 50만원 중에 40만원 받았고 10만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붕괴를 50만원 전부 다 못 받는 이렇게 처리를 해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돌려받았다? 4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돈을 현금을 40만원 받는데 이건 전기가 아니라 언제 거다? 단기죠. 따라서 단기에 대손 처리한 이 발생 붕괴를 뒤집어서 취소를 역붕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원래 발생한 붕괴를 뒤집어서 반대로 해주는 게 역붕괴다. 혹은 상계처리라는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대손상비 20만 처리한 게 발생 안 한 거죠. 20만원. 상각비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40만원 돌려받았으니까 차이난 20만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발생 붕괴에서 상각비가 고스란히 없어져. 충당금도 20만원 없어져. 그럼 충당금 얼마만? 10만원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40만원 돈 받은 것이다. 원래 붕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단기 회수가 단기에 대한 대손 회수가 왜 어렵냐?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걸 회수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할 건 대손 발생했을 때 붕괴가 어떻게 되었느냐? 발생 붕괴가 정확하게 되져야 회수 붕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단기가 아니라 전기다. 제가 분명히 단기보다 전기가 회수가 쉽다라고 했는데 돈을 40만원 돌려받았다. 그러면 전기는요. 작년에 발생한 붕괴 올해 가지고 가서 취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특히 비용은. 그래서 발생했을 때 붕괴를 어떻게 했는지가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거 없이 이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손의 발생이 일단 이해가 되져야 대손의 회수가 되는데요. 회수보단 발생이 더 중요합니다. 회수했을 때는 단기와 정기로 구분해서 단기는 단기에 발생했던 붕괴를 취소시킨다라는 거고 전기는 단기 발생 원래 발생 붕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웃자고 농담 삼아 진담을 얘기 드린 게 대손 처리했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아우 죄송하다 가셨다가 내년에 다시 갖다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회계 처리가 쉬우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련된 기출 예제 한번 보죠. 전기의 부도로 대손 처리한 금액이 있는데 이걸 회수한답니다. 자, 외상회금 25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대요. 그럼 차변 현금이 들어갈 거니까 4번은 탈락되겠고요. 대변은 뭐로 갈 것이냐? 이게 단기 거라면 대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지금의 핵심은 전기다. 단기가 아니라 전기에 대손 처리해서 못 받는다 했는데 그걸 돌려받는다. 뭐 전기에 외상 매출금 20만원 못 받는다 하고 이걸 대손 충당금 있는지 대손 상각비 처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20만원 돌려받았는데 단기라면 이 발생 붕괴가 중요하지만 전기는 개코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 대변에 발생 붕괴와 무시하고 발생 붕괴와 상관없이 전기급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무조건 뭐로 간다? 대손 충당금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답은 2번이 됩니다. 단기 발생 처리한 거 회수와 전기 발생 처리했던 거 회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교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래 날짜가 5개의 날짜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X1년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X3년도 3월까지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회계 처리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집중하시고 출발합니다. 우리 회사는 채권에 대해서 대손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은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정확한 명칭은 대손 충당금 잔액 1%가 아니라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먼저 보실 건 X1년도 12월 31일 외상매출금과 받으럼. 자, 이걸 나누는 이유는 외상매출금이란 계정이 있고 받으럼이란 계정이 있을 때 외상매출에 대한 채권과 받으럼에 대한 채권은 당연히 다릅니다. 구분해서 계산 금액이 다르니까 잔액이 다르고 1%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외상과 어음을 따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상매출을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계산한다. 그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합계 잔액산표상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채권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외상매출 잔액은 100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었고요. 1% 대손 설정하면 10만원이 되죠. 그런데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원이 있다. 즉 1000만원의 1%에 계산된 10만원이 대손 추산액이고요. 합계잔액 산표상에 대손 충당금이 5만원 있더라. 그럼 부족한 돈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추가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면 되죠. 5만원을 추가 설정하셔야 되시고요. 받으럼 마찬가지. 받으럼의 채권 잔액은 2천만원이래요. 2천만원의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설정합니다. 그러면 추산액 못 받을 것 같은 돈은 20만원이 되고요. 충당금 잔액이 대손 충당금이 30만원이다. 더 많죠. 이건 추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환입을 시켜야 된다. 마이너스 10만원에 대해서 환입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외상매출금은 추산액이 10만원에 충당금이 5만원, 받으럼은 추산액이 20만원인데 충당금이 이미 얼마가 있다? 30만원이 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은 추가로 설정을 하고 받으럼은 충당금 환입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처리를 통해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 충당금의 외상 이렇게 표기해 놓은건요.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차감 마이너스 계정이다라는 거죠. 결산하기 전에
5만 원이라는 충당금이 있었는데 추가로 5만 원 분기하니까 이 회계 처리하고 나면 외상매출금은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으로 바뀝니다. 보충법 추가 설정한 거예요. 자, 받으러면요. 추산액이 20인데 30이다. 줄인다. 더 많다라는 거죠. 환입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10만 원으로 줄이면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러면 이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원래 30 있었는데 얘가 얼마로 바뀌냐? 2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결산하고 난 뒤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으로 바뀌지만 받으름에 대한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이상한데 눈치채셔야 되는데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 역시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이게 받을 어음에 대한 충당금이다라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받으름 표시가 만약에 없다.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내용처럼 없다라면 이 충당금이 외상에 대한 건지 어음에 대한 건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외상에 대한 충당금인지 어음에 대한 충당금인지 이 차감 계정 형식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X1년도 12월 31일 결산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설정 분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분개가 되져야 다음 내용이 될 거고요. X2년도 5월 10일과 6월 10일 두 건은 전부 다 대손이 확정됐다. 못 받게 된 것에 대한 회계 처리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현재 X1년도 12월 31일 대손 설정했을 때 외상매출금의 대손 잔액은 10만 원이고 받으름에 대한 대손 잔액은 20만 원이다. 여기까지는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2년 5월 10일 날 실제로 대손이 발생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외상매출에 대해서 얼마가요? 15만 원이 못 받게 됐대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당연히 15만 원 감소하죠. 자산이 감소합니다. 이건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는데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다. 그에 대한 계정 과목이 상각비도 있고 충당금도 있는데 외상매출금 대손, 기본적으로 외상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10만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상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계시키시고 부족한 돈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충당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각비가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 X1년도에 결산분계가 틀렸다. 그러니까 설정을 잘못한 거지. 충당금 설정을. 그러면 X2년 5월 달에 대손 발생분계도 당연히 틀려지게 될 겁니다. X2년 6월 10일 한번 가보시죠. 마찬가지 받으름에 대해서 받으름이 얼마가요? 15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못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대변에 받으름 15만 원을 차감하면서 우리는 결산을 통해서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20만 원 중에 15만 원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X2년도 5월 10일 날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하면서 대손 충당금은 0원으로 바뀌죠. 다 써버렸다는 거지. 모아둔 돈을. 반대로 받으름은 20만 원 있었는데 15만 원 사용했고 아직 얼마가 남아있다? 5만 원. 우리에겐 받으름에 대한 대손이 아직은 5만 원 남아있다라는 건 챙겨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회계처리가 되고 나면 외상매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이다? 0원이다. 받으름은 잔액이 얼마이다? 5만 원이다. 라는 내용은 데리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X2년도 12월 31일 결산을 또 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의 채권 잔액이 각각 1,500만 원과 1,800이더라 대손 설정하는데 우리는 이 채권 잔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1%를 대손 충당금은 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한다. 마찬가지 외상매출금 받으름 따로 계산하셔야죠. 외상매출금은 1,500만 원이라는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이 있고 이 금액의 1%라면 15만 원이 나오고요. 결산 전에 충당금 잔액이 없다. 그럼 15만 원을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러나 받으름은 1800이 잔액이고요. 이 1800만이란 받으름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18만 원이 나오는데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다? 5만 원. 그럼 얼마가 부족하냐? 부족한 돈인 13만 원에 대해서 추가 설정 분계를 하면 되죠. 둘 다 추가 설정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보충법에 의해서 외상매출금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받으름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역시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반드시 결산 때는요. 채권자를 확인한데 1번. 자, 1% 계산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결산하고 난 뒤에 외상매출에 대한 채권 잔액은 15만 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받으름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18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본 내용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X3년도 마지막 3월 11일 전기에 단기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그죠? 전기에 대한 대손 처리한 대금 외상매출 5,000원이 회수되었다. 돌려받았다라는 건데 전기 대손금 회수고 단기일 때와 전기일 때 처리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단기는 단기 분계를 취소시킨다 라고 했지만 전기는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간다. 현금을 5,000원 돌려받았고요. 대변은 대손 충당금인데 자, 한번 더 고민해보세요. 만약에 대손 충당금 뒤에 이 외상이라는 표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충당금은 외상 건지 어음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프로그램상에서 코드 번호가 존재하고요. 외상 매출금이 예를 든다면 외상 코드가 108번인데 외상 매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9번이라는 코드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받으름은 110번이다. 110번이라고 한다면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11번으로 코드 번호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이론상에서는 충당금이 외상 건지 어음 건지를 이렇게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대손 관련된 X1년도 12월 31일부터 X3년도 3월까지 결산, 대손, 발생, 대손금, 회수까지 앞에 정리한 내용들에 대한 예제, 문제까지 살펴보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대손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대손을 설정할 때는 기말 잔액 비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연령 분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실무는 이 기말 잔액 비율법을 사용하고요. 연령 분석법은 과거에 이론에서 다루던 내용인데 앞서 우리가 수업한 건 연령 분석법이냐 기말 잔액 비율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기말 결산할 때 채권 잔액 계산하고 확인하고 합장 가서 이 금액이 몇 프로? 1% 계산해서 추가시켰잖아. 이걸 우리는 보충법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얼마가 있느냐? 부족한 만큼만 분개한다.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바로 기말 잔액 비율법입니다. 기말 잔액 비율법이라고 하는 건 결산할 때 합잔해서 혹은 재무상태표에서 외상매출 받으름의 잔액 지금 합계잔액 산표 예제가 나오는데요. 외상매출 잔액과 받으름 잔액을 확인하고 1% 대손 설정한다면 이 금액에 1% 적용을 해서 이미 있는 충당금 금액을 마이너스를 해서 추가 설정을 하게 되겠죠. 금액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결산할 때 합잔액, 채권잔액 확인하고 1% 대손 추산액 못 받을 것 같은 돈에서 충당금이 얼마가 있느냐를 차감해서 금액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말 그대로 기말 잔액 비율법이고요. 결산할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와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이 실제로 대손 상각비를 두 줄로 나누어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중요한 건 외상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구분은 되어지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잔액 비율법이 원래 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의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시고 자 뒤에 나오는 연령 분석법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의 채권에 대한 경과일수 즉 매출 채권이 기간이 발생한 거래로부터 얼마가 지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지난 채권하고 1년 지난 채권, 10년 지난 채권에 회수할 수 있는 돌려받을 확률이 다르다라는 거죠. 한 달 지났다. 이거와 10년 지났다. 예를 들어 10년 지났는데 아직 못 받은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받을 수 있다보다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간별로 대손 추정률을 따로 설정, 우리가 기말잔액비율법은 1% 끝, 전체상 1% 이렇게 갔다면 이 연령분석법은요, 채권에 대한 기간을 적용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30일, 60일, 180일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추정률을 달리 적용한다. 우리가 30일까지는 1%를, 60일까지는 5%를, 180일은 10%, 그 이상은 30%라고 한다면 이 채권 잔액에서 각각의 대손 추정률을 따로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금액에 대한 전체 합계 금액, 이걸 우리는 대손 추산액으로 본다. 이걸 연령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자격시험에, 실무적인 그런 시험에는 잘 출제되진 않고요. 이론에 관련된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이건 과거에 많이 쓰는 방식이고 현재는 연령분석법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계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말잔액비율법보다 연령분석법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채권 잔액 그냥 추정액 곱하고 금액을 합산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문제 나오면 많이 공부를 안 해본 부분이니까 나오면 실수하고 틀리게 되는데, 기본 흐름만, 원리만 이해되신다면 틀릴 내용은 아니시다. 기본적으로 채권 잔액이나 대손 추정률까지는 자료가 제공이 될 거고요. 대손 충당금의 최종적인 계산, 그 추산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여기에 대한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매출채권과 대손, 기본적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했을 때 혹은 회수했을 때 결산 시에 충당금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정리해 보셨는데, 시작을 얘기 드렸지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 매출채권의 대손에 대한, 매출채권과 대손에 대한 붕괴 예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채권에 대한 붕괴 예제 가지고 한 번 더 강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